종교개혁과 함께 왕권 및 중앙집권을 강화한 헨리 8세는 반발 세력에 대한 무차별적 처형과 교회에 대한 재산 몰수를 통해 역사상 유일무이한 절대 지배자로 우뚝 서게 되는데요. 한편 궁에서 쫓겨나 고통받는 캐서린과 마찬가지로 엠블린 역시 재혼의 주요 목적인 후계자 생산에 실패하면서 왕가의 관계에 암문이 드리워지고 있었으니 이 모든 파국을 불러온 두 사람의 행보는 과연 어디로 어디까지 향할 수 있을까요? 1533년 딸 엘리자베스를 출산하면서 후계자 생산에 실패한 엠블린은 후위를 기약했으나 이듬해인 1534년에 또다시 유산하면서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헨리 8세는 자신을 오랫동안 애태운 엠블린과의 결혼을 이루어내면서 잠시간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만 이미 목적 달성을 이룬 만큼 어느덧 익숙함이 엄습해온 데다 순종적이었던 캐서린과 달리 자존심 강하고 과격한 면모가 있는 앤을 보면서 그는 불현듯 둘을 비교하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앤이 기대했던 아들을 낳지 못하면서 점점 그녀에게 불신의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엠블린의 경우 왕비가 되기까지 수많은 정치 세력과 결탁하고 그만큼의 많은 정적과 희생자를 만들어낸 만큼 그들과의 정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아들을 낳아야만 했는데요. 한편 캐서린을 내쫓는 과정에서 벌어진 오랜 법정 다툼으로 헨리 8세는 채통을 크게 잃었고 민중들의 경우 왕을 대놓고 욕할 수는 없었으므로 모든 비난의 화살을 앤에게 겨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헨리 8세의 마음을 휘저어 놓고 앤의 평판을 더욱 떨어뜨릴 중요한 소식이 날아들었으니 궁에서 쫓겨난 뒤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수녀원에 들어가 살던 전 왕비 캐서린이 끝내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자신만이 영국의 정통 왕비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은 캐서린은 임종을 앞두고 헨리에게 편지를 썼으니 그 내용에는 그가 자신에게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것, 자신들의 딸 메리를 잊지 말 것, 마지막으로 자신을 만나줄 것,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헨리는 끝까지 캐서린에게 무심한 태도로 일관했으니 생전에 덕망 높고 인기 많은 전 왕비가 사망하자 수많은 백성들이 장례식에 참석해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속에 정작 헨리 자신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심지어 어머니를 잃고 슬퍼하는 딸 메리까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는데요. 어머니 캐서린이 폐위되고 자신 역시 서출로 격하되었으며 20살 어린 여동생 엘리자베스의 시녀 신세가 된 데다 어머니가 비참히 죽는 속에 그 장례식에 참석조차 못하게 된 메리는 자신들을 그 지경까지 몰고 간 아버지와 배후 세력에 대해 분노하며 훗날 왕이 되어 엄격한 카톨릭 복고 정책으로 개신교들을 탄압하게 되었고 아버지 못지않게 수많은 희생자를 내는 속에 블러디 메리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한편 헨리 8세는 이때까지도 앤의 왕자 출산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던 만큼 앤과 함께 화사한 노란색 옷을 차려입으며 공개적으로 기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엠블린 역시 캐서린의 죽음으로써 자신이 진정한 왕비가 되었다고 여기며 의기양양했으나 그녀가 또다시 아이를 뵙고 만약 이번에도 아들을 낳지 못할 시 자신의 운명이 위태로워질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캐서린의 사망 직후 그들이 보인 비인간적 태도에 신께서 벌을 내린 것인지 헨리 8세가 마상창 시합에 나갔다가 낙마하면서 한쪽 다리를 크게 다쳤고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요. 신의 징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니 왕의 사고 소식에 충격을 받은 앤이 15주간 잉태한 사내 아이를 그만 유산하게 되었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진 날은 1536년 1월 29일 바로 캐서린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날이었습니다. 앤이 그렇게 또다시 유산하자 헨리 8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시려는 것 같다라고 말하며 그녀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게 되었고 캐서린의 시녀 앤에게 접근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앤의 시녀 제인 시모어에게 눈독을 들이게 되는데요. 제인 시모어 역시 자신이 모시는 앤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듯 헨리의 정부가 될 것을 거부하며 그의 마음을 애태웠으니 이제 헨리는 그녀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을 기대하며 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혼인 무효 절차를 진행한 뒤 제인과 재혼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궁정의 세력가들도 궁의 실세가 옮겨가고 있는 것을 인지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왕은 그들과 함께 왕비를 교체할 방법을 논의했으니 이제껏 캐서린의 몰락과 앤의 출세를 도운 토마스 크로멜은 이제 시모어 가문과 동맹을 맺고 앤과 불린 가문을 몰락시키는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헨리 8세는 지난 캐서린과의 7년간의 공방으로 꽤 많은 시간을 허비한 만큼 앤의 경우 복잡한 혼인 무효 절차도 필요 없이 단순히 죽임으로써 신속하게 일을 처리한 뒤 빨리 새 왕비와 결혼하여 후계자를 생산하고자 했는데요. 스페인의 공주이자 황제 카를 5세의 이모라는 상당한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캐서린과 달리 명문 귀족도 아닌 이제 막 세력을 얻은 한낱 불린 가문의 앤 따위야 왕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간단하게 처리해버릴 수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1536년 5월 결국 앤 불린은 그녀의 남동생 조지 불린을 포함 5명의 남자와 근친 상간 및 간통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고 희생양이 된 그들과 함께 런던 탑에 투옥되게 됩니다. 크로멜은 우선 앤과의 불륜으로 엮어낸 음악가 마크 스미튼을 고문하여 그로부터 앤과 부정을 저질렀다는 거짓 자백을 받아냈고 조지 불린과 사이가 나빴던 그의 아내 로치포드 부인의 고백을 받아 앤과 조지를 근친상간으로 엮어낸 것인데요. 앤 불린이 헨리 8세를 사로잡았던 특유의 매력은 이제 남동생을 포함한 6명의 남자와 잤다는 추문에 힘을 불어넣는 역효과를 낳았고 예나 지금이나 씻을 수 없는 폐륜인 근친상간이라는 충격적 죄를 앤에게 뒤집어 씌운 것은 절대로 그녀를 살려두지 않겠다는 헨리 8세의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정에선 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죄를 부인했으나 왕이 이미 뜻을 굳힌 이상 배심원 중 한 명이었던 그녀의 부친 토마스 불린을 포함 그 누구도 그녀를 구해줄 수 없었고 간통죄, 근친상간죄, 반역죄 판결 등 갖은 죄를 다 뒤집어 쓴 그녀는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 앤을 마녀로 몰아 화형시키려 했으나 토마스 무어 때와 마찬가지로 그녀에 대한 마지막 정 때문인지 끝내 참수형으로 처형 방식을 바꾸었고 나아가 그녀의 목을 한 번에 깨끗이 벨 수 있도록 특별히 최고로 유능한 망나니를 칼레에서 데려오게 했으니 앞서 그녀의 동생 조지가 처형당하고 이틀이 지난 1536년 5월 19일 앤 불린은 런던 탑의 처형 집행장에 오르게 됩니다. 결혼 전에는 무려 7년 동안 천하에 호색한 헨리 8세의 애정을 움켜쥐느라 왕비가 되어서는 어떻게든 아들을 낳기 위해서 끝없이 유산과 사산을 반복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쳤을 그녀는 오히려 그 순간이 더 편하다고 느끼는 것인지 의연하게 처형대에 섰고 자신을 순교자로 만들어준 국왕을 찬양한다는 말을 남긴 뒤 한 번의 내려침으로 신속하게 처형되었습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일생을 산 왕비로서 각종 예술작품의 소재로서 다루어진 앤 불린은 훗날 이탈리아의 작곡가 가에타노 도니체티의 오페라 안나 볼레나의 주인공으로 다루어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전왕비 캐서린이 패비가 되어 백성들의 동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숙종의 계비였던 인현황후와 닮아있듯 앤 불린의 경우 그러한 인현황후를 내쫓고 왕비의 자리를 차지한 희빈 장씨 즉 장희빈과 비슷한 부분이 많으니 왕의 총애를 받아 전 왕비를 몰아내고 왕비가 된 것, 끝내 왕의 명령으로 죽게 된 것, 한 명의 자식을 낳아 왕이 되었으나 그 역시 후손을 남기지 못한 채 죽은 것이 닮아있는데요. 실제로 처형된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 끝내 왕이 되었듯이 앤 불린이 남긴 단 하나의 생명 엘리자베스 역시 훗날 잉글랜드의 위대한 여왕이 되었으니 그녀는 이전까지 한낱 마녀로 취급되던 자신의 어머니 앤 불린을 신교의 성인으로 탈바꿈시켜 놓게 됩니다. 왕비 캐서린을 내쫓아 쓸쓸히 죽게 한 데 이어 그토록 많은 희생을 치르며 왕비로 삼은 앤 불린마저 비참히 처형시킨 헨리 8세 그리고 앤과 똑같은 방법으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제인 시모어가 어느덧 잉글랜드의 새로운 왕비로서 등판을 앞두고 있었으니 제인은 과연 아들을 낳음으로써 앤과 같은 비극적 최후를 면할 수 있을까요? 패기와 광기의 나날 속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아간 제왕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